녹진한 핵냄새가 코끝을 지독하게 파고들었다. 마치 썩어가는 무덤가처럼 비릿하고 음습한 기운이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듯했다. 새벽녘. 창밖으로 보이는 안개 낀 숲은 잿빛 수묵화처럼 흐릿하게 번져 그 경계마저 모호하게 만들었다. 나는 낡은 나무 탁자에 앉아 식어버린 홍차, 김 한 조각 오르지 않은 차가운 찻잔을 쥐었다. 얼음장 같은 찻잔의 냉기가 손끝을 타고 심장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찻잔에는 길게 금이가 있었지만 이 작은 저택에서 내가 가진 가장 값비싼 유일한 사치였다. 띠걱거리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달아빠진 자수 도안을 멍하니 응시했다. 한때 화려했을 실크 자수의 빛바랜 색들이 내 처량한 현실처럼 느껴졌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습한 바람이 촛불의 심지를 휘청이게 했다. 심짓하는 냄새가 희미하게 번졌고 이내 저대한 고요가 나를 산채로 파묻는 듯 온몸을 짓눌렀다. 2년 전. 나는 찬란한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공작가의 안주인이었다. 부드러운 비단 드레스의 감촉, 차가운 보석의 무게, 달콤한 샴페인 향기. 그 모든 것이 나를 감쌌던 허울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었음을 나는 너무 늦게, 너무나도 잔인하게 깨달았다. 계약 결혼이라는 차가운 현실 앞에서 내 어리석은 마음은 산산조각나 부서진 파편들이 살아있는 칼날처럼 가슴을 찢어발겼다. 이젠 그 모든 허울을 내려놓고 세상의 시선, 그 조롱과 비웃음에서 벗어나 이 외딴 저택에서 살고 있었다. 공작 부인이라는 이름 대신 그저 엘레나라는 이름 아래 지난날의 모든 것을 묻고 잊으려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때였다. 숲의 고요를 찢는 듯한 말발굽 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왔다. 처음엔 평범한 상인들이려니 했다. 제발 평범한 상인들이기를. 하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묵직한 마차바퀴가 자갈을 으깨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이 작은 저택 앞마당을 찢어발기며 멈춰섰다. 쿵, 쿵, 쿵. 심장이 발끝까지 곤도박질 치는 듯한 공포가 온몸에 피를 얼려버렸다. 이런 곳에 찾아올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아니, 절대로 없어야 했다. 나는 삐걱이는 의자를 밀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무와 나무가 마찰하는 낡은 소리가 귀를 긁는 듯했다. 숨을 죽인 채 창가로 다가가는 발걸음이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새벽 안개가 얇게 걷히며 희미한 여명 아래 거대한 그림자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냈다. 검은색 마차의 문양은 이즈르에 썼던 뼛속 깊이 새겨진 그 문양이었다.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니, 추락했다. 내 손은 무의식적으로 낡은 나무 창틀을 꽉 움켜쥐었다. 손톱이 나무를 파고들어 작은 파편들이 손바닥을 간지럽혔다. 마차문이 열리고 그가 내려섰다. 짙은 새벽 어둠을 찢고 내려선 그는 여전히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는 거대한 그림자였다. 짙은 밤색 머리카락은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뒤로 넘겨져 있었고 날카로운 턱선과 굳게 담은 입술은 살아있는 인간의 것이 아니라 차가운 대리석 조각상처럼 무정하고 완고했다. 새벽의 희미한 빛이 그의 은색 눈동자에 닿자 마치 얼음 조각처럼 날카롭게 번뜩였다. 세련된 검은 공장 예복은 그의 위협적인 존재감을 더욱 부각하며 짙은 흙냄새와는 어울리지 않는 차가웠고 독한 향수 냄새가 옅어 풍겨왔다. 2년 전이었다. 그 남자는 카이저 드베르디움 공작. 내 전 남편이자 나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파괴자였다. 나는 저절로 숨을 들이켰다. 폐부 깊숙이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고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한기가 피부를 파고들었다. 그는 나를 발견했는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내가 서 있는 창문을 응시했다. 그의 시선이 내게 닿는 순간 나는 마치 투명한 유리 조각처럼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 기분에 휩싸였다.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듯 차가운 얼음물에 잠긴 듯 아득했다. 공장님? 내 입에서 터져나온 목소리는 얇게 금이 간 유리 조각처럼 위태롭게 갈라졌다. 마치 목구멍에 가시가 박힌 듯 찢어질 듯한 속삭임이었다. 텅 빈 집안에 울려 퍼지는 내 목소리가 너무나도 낯설고 이질적이었다. 엘레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다. 언제나처럼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무미건조한 음성이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설명할 수 없는 피로와 고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있는 듯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현관문을 향했다. 낡은 문이 피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순간 나는 얼어붙은 몸으로 그를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공장님께서 이런 누추한 곳에. 나는 덜덜 떨리는 손을 등 뒤로 감추며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가장했다. 하지만 내 심장은 격렬하게 울리고 있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거대한 폭풍과 같았다. 카이저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코끝에 스치는 옅은 먼지 냄새와 눅눅한 공기가 그의 미간을 살짝 찌푸리게 했다. 그의 눈빛은 잠시 흔들리는 듯하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다. 오랜만이다, 엘레나. 오랜만입니다.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해 고개를 숙였다. 등 뒤로 감춘 문적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것마저도 고통스러웠던 과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렇지.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상황이 다르다니요. 대체 무슨... 나는 불안감에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다시 나와 결혼해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한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그 말은 청천벽력 같았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방금 그가 뭐라고 했죠? 다시 결혼? 이 미친 소리는 대체 무슨 장난인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공장님. 나는 애써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입술은 푸르르 떨릴 뿐이었다. 굳어진 근육근육이 제멋대로 경련했다. 농담이 아니다, 엘레나. 진심이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장난기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익숙한 오만함이 교차했다. 내 목소리가 전준 날카롭게 솟아올랐다. 억눌렸던 분노와 서러움이 화라산처럼 휘어올라 기어코 터져나오고 말았다. 어째서 제가 또다시 공장님과 결혼해야 합니까? 2년 전 저는 공장님께 철저하게 버려졌습니다. 제 존재는 그림자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고 결국 저는 이혼이라는 수치스러운 꼬리표를 달고 이곳으로 쫓겨나듯이 했습니다. 이제 와서 또다시 제가 공장님의 창난이 되어야 합니까? 나는 그의 차가운 눈동자를 똑바로 쏘아보며 소리쳤다. 목소리가 갈라지는 것을 애써 참았지만 뜨거운 눈물이 차오르는 것까진 막을 수 없었다. 그와의 첫 번째 계약 결혼은 내게 지옥이었다. 공작 부인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나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다. 차가운 저택에서 홀로 식사를 했고 그의 눈빛 한 번 받지 못했다. 밤임에 쓸쓸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가. 그의 차가운 시선과 무관심은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당신은 그저 계약에 필요한 도구일 뿐이야. 그가 했던 말이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다. 나는 그저 가문의 힘을 빌리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었고, 그리고 계약이 끝난 후 그는 미련 없이 나를 버렸다. 엘레나, 그때 일은 미안하다. 카이저의 목소리에 아주 미세한 떨림이 스쳤다. 마치 차가운 청철의 흠집이 난 듯 그 찰나의 균열이 내 심장을 묘하게 자극했다. 그의 눈빛은 잠시 후회로 뇌드는 듯하지만 이내 다시 굳건해졌다. 미안하다고요? 나는 허탈한 비웃음을 터뜨렸다. 코웃음과 함께 목구멍에서 씁시다난 신음이 새어나왔다. 공장님께서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다니 해가 서쪽에서 뜨겠습니다. 그깟 사과 한마디로 제가 겪었던 고통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사과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알고 있다. 네가 겪었을 고통을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다는 것을. 하지만 지금은 정말 다르다. 메르디온 공작가는 위기에 처했다. 북미의 이민족들이 국경을 침범하고 있고 선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고대 결계가 약해지고 있다. 내 미간이 저절로 찌푸려졌다. 고대 결계라면 메르디온 공작가를 수호하는 강력한 마법 장벽을 말하는 것이다. 그 결계는 공작가 직계 혈통의 마력으로 유지된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것과 제가 무슨 상관입니까? 결계는 공장님의 마력으로, 내 마력으론 역부족이다.
결계가 약해지면서 틈이 생겼고 그 틈으로 이민족의 어둠의 마법이 스며들고 있다. 메르디온 영지는 지금 괴물들의 습격으로 초토화되고 있어. 그리고 그 결계를 강화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너의 피와 내 피가 섞인 아이뿐이다. 카이조의 눈빛은 절박함으로 가득 찼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메마른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 피와 공장님의 피가 섞인 아이요? 나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되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메르디온 가문은 수백 년 전 고대 마법사 가문인 에르덴 가문과 계약을 맺었다. 에르덴 가문의 피는 결계를 강화하는 특이한 마력을 지니고 있지. 너희 어머니는 에르덴 가문의 마지막 직계 후손이었다. 그리고 너 역시 그 피를 이어받았다. 결계를 완전히 복구시키려면 메르디움의 후계자가 에르덴 가문의 피를 함께 지녀야 한다. 나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내 어머니가 에르덴 가문의 후손이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어머니는 내가 어릴 적 돌아가셨고 나는 평범한 백장 영예로 자랐다. 내게 특별한 마력이 있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제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도 있습니까? 저는 평범한... 네가 어릴 적 숲에서 길을 잃었을 때 네 주변에 피어났던 꽃들이 갑자기 시들지 않고 겨울 내내 생생하게 피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네가 흥분하거나 감정이 격해질 때 주변의 식물들이 급격하게 성장하거나 시드는 현상이 종종 목격되었다고 들었다. 이것은 에르덴 가문의 고유한 마력 발현 방식이다. 그의 말이 이어질수록 내 머릿속은 거센 폭풍우처럼 휘몰아쳤다. 정말 내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인가? 어릴 적 내가 좋아했던 작은 화분이 겨울에도 시들지 않았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리고 감정이 격해졌을 때 손에 든 꽃이 갑자기 시들어버렸던 등골이 오싹해지는 섬뜩한 경험도. 그렇다면 첫 번째 결혼 때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겁니까? 나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물었다. 만약 그가 이미 알고 있었다면 그는 나를 철저히 속인 것이었다. 카이저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며 내 안에서 차가운 비웃음이 터져나왔다. 아니, 그때는 몰랐다. 선대 공자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네가 에르덴 가문의 마지막 후손이니 너와 결혼하라고 하셨을 뿐이었다. 그때는 그저 가문의 명예와 정치적 동맹을 위한 결혼이라 생각했다. 결계에 대한 이야기는 돌아가시기 직전 나에게 전수하지 못하셨던 고대 문헌에서 뒤늦게 발견된 내용이다. 그리고 그 문헌을 해독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의 말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었다.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깊은 그림자와 지친 피로가 그의 말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저를 다스 필요로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저의 피와 제가 낳을 아이를 위해서.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입술 끝이 비틀렸다. 결국 나는 또다시 도구였다. 이번에는 좀 더 가치 있는 도구. 그래서 더 잔인하게 나를 짓밟을 도구일 뿐이었다. 엘레나, 이번에는 진심으로 너를 공작 부인으로 맞이하고 싶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겠다. 네 명예를 회복시키고 네가 가졌던 모든 것을 되돌려주겠다. 그리고 다시는 너를 외롭지 않게 하겠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함께 낯선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믿을 수 없었다. 한번 배신당한 마음은 쉬이 열리지 않았다. 저는 공장님을 믿지 못합니다. 나는 고개를 격렬하게 흔들었다. 단호하게 선을 긋는 내 목소리에는 차가운 절망이 스며 있었다. 당신은 저를 버렸던 사람입니다. 공장님의 말은 이제 제게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내 마음속 깊은 상처는 아물기는커녕 여전히 생생하게 피를 흘리고 있었다. 카이저는 그 말을 듣고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한 발자국 더 다가와 내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강철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복잡했다.
후회, 간절함, 그리고 내가 감히 읽어낼 수 없는 또 다른 감정. 알고 있다. 하지만 내게는 시간이 없다. 메르디움 영지는 매일 파괴되고 있고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네가 거절한다면 이 영지는 멸망할 것이다. 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날아와 내 심장을 꿰뚫었다.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이라니, 그것은 내가 외면할 수 없는 너무나도 커다란 무게였다. 하지만 네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들어주겠다. 계약서를 새로 쓰자. 이번에는 네가 모든 조항을 작성해도 좋다. 심지어 아이를 낳은 후 다시 이혼하겠다고 해도 좋다. 그의 제안은 나에게 또 다른 충격으로 다가왔다. 아이를 낳은 후 이혼이라니? 그는 정말로 절박한 것이 분명했다. 저에게 그런 권한을 주시겠다고요? 나는 믿을 수 없는 듯 멍한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심장이 쿵 하고 다시 한번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 제발, 엘레나. 그의 목소리에는 거의 애원에 가까웠다.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절박한 울림이었다. 나는 그의 눈을 응시했다. 여전히 차갑고 단호한 그의 눈빛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깊은 고통과 후회를 보았다. 그는 진심으로 영지를 걱정하고 있었고, 그리고 어쩌면 나에 대한 후회도. 내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갈등이 일어났다.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나는 또다시 그 지옥 같은 삶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말을 무시한다면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갈 것이다. 나는 과연 그 책임을, 그 피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 카이저는 내 침묵을 지켜보며 숨죽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내 얼굴에서 떨어질 줄 몰랐다. 낡은 저택 안에서는 촛불이 타들어가는 미미한 소리와 우리의 거친 숨소리만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 가득했다. 그때 카이저는 품속에서 낡고 투박한 작은 보석함을 꺼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거친 나무 상자였지만 그 틈새로 영롱한 푸른 빛이 희미하게 흘러나와 어둠을 갈랐다.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내가 첫 번째 결혼식 때 끼었던 약혼 반지가 들어있었다. 은은한 푸른 빛을 띠는 사파이어 반지는 2년 전 내가 그의 차가운 손에 의해 끼워졌던 바로 그 반지였다. 이 반지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 반지는 나에게 아픈 기억이자 지울 수 없는 상처 그 자체였다. 카이저는 반지를 꺼내 내게 내밀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마치 내게 간절히 구원을 청하는 듯한. 이 반지는 메르디움 공작가와 에르덴 가문의 계약을 상징하는 반지다. 선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너의 가문과 나의 가문을 잇는 증표. 그는 반지를 쥔 채 내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심연처럼 깊었고 그 안에는 후회, 간절함, 그리고 내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뜨거운 열망 같은 것이 복잡하게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이 반지를 다시 받아주겠나, 엘레나? 이번에는 너의 의지로. 그의 말에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의 손에 들린 반지는 마치 과거의 아픈 기억과 현재의 잔인한 선택을 잇는 굴레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반지를 받아야 할까? 아니면 영원히 외면해야 할까? 내 앞에 놓인 선택은 너무나도 잔인했다. 그리고 그때 그의 눈빛에서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낯선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단순한 후회나 절박함이 아니었다. 마치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는 듯한 깊고 뜨거운 열망 같은 것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홀린 듯 그 마법 같은 푸른빛을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다. 손끝이 닿을 듯 말 듯한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아득하게 느껴졌다.